자, 컨설팅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받는 질문이 공부 중간중간에 휴식 어떻게 취해야 돼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될지 몰라서 쉬는 시간도 제대로 못 누리고 그러다 보니 책상에 앉으면 또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공부 중간중간 쉬는 좋은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 그리고 저도 실제로 정말 많이 취했던 방법은 바로 낮잠입니다. 낮잠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정말 짧은 낮잠, 이걸 파워냅이라고 하는데, 이 낮잠은 뇌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집중력도 올려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동안 뇌가 계속해서 정보를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피로가 쌓인단 말이에요. 이 낮잠이라는 것은 뇌를 잠시 꺼두는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긴 잠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람을 반드시 맞춰두고 짧게 자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깨어났을 때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낮잠을 자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 카페인이 작용을 하려면은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카페인을 섭취한 다음에 낮잠을 자면은 그 카페인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의외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인데 바로 멍때리기입니다. 이 멍때리기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별다른 생각 없이 5분에서 10분, 뭐 15분, 20분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낭비 아니냐,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멍때리기는 뇌에게 아주 중요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부 중에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쌓고 정리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를 멍때리는 시간을 가져준다면은 뇌에 어떠한 자극도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처리해야 될 정보들을 정리할 수 있는, 즉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눈 감고 있는 방법도 있고,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방법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멍 때리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많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멍 때리기 습관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휴식 방법은 바로 산책과 스트레칭입니다. 많이 겪으실 텐데 장시간 앉아있으면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뻐근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쉽게 피로해지거든요. 이럴 때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산책으로도 우리 몸이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실내에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뇌로 가는 산소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피로도 좀 줄어들고 또 기분 전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지속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적으로도 밥 먹고 나서 산책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이 식후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밥 먹고 나서 잠깐 산책하는 것은 혈당이 증가하는 것을 많이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식곤증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요. 스트레칭 역시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가능하다면 뭐 일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 이런 것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심호흡까지 곁들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부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휴식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멍 때리기와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명상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인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감거나 편한 자세에서 내 코로 지금 들어오는 숨 있죠, 숨. 그 공기, 거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이 하나하나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고 다른 잡생각이나 망상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명상이 뇌를 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명상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뭐 어플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명상앱 하나 찾으셔가지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휴식 방법으로는 아마 대부분 분들이 하고 있는 휴식 방법일 텐데 바로 핸드폰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핸드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핸드폰을 치우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조금 강압적이고
아니면은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지만 공부가 잘 되는 분들이라면은 핸드폰을 완전히 멀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뭐 휴대폰의 잠금 기능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리형 독서실 같은 곳에서는 이제 휴대폰을 반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은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핸드폰을 완전히 치우면은 불안감이 더 커져가지고 공부 리듬이 깨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핸드폰을 금지하기보다는 휴식 시간에 잠깐씩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소모되는 가벼운 모바일 게임들 있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몰입도가 있는 게임?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임은 이제 심시티라는 게임인데, 제가 쉬는 시간마다 심시티를 했거든요. 심시티 레벨이 현질 거의 안 했는데 진짜 레벨 99예요. 엄청 도시가 발전했는데, 이 심시티는 좋은 게 20분 이상 하면은 질려버리거나 20분 이상 하면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질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15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합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심시티가 아니어도요, 딱 한 15분 정도 한 판 할 수 있는, 아니면은 내가 15분 이상 이어가기 힘든 그런 게임들을 선택하셔서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난 게임하기 싫다 하면은 그냥 많이들 하시는 유튜브 영상 시청 괜찮습니다. 다만 꼭 시간을 정해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휴식 시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설정하는 등 좀 본인에게 엄격하게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휴식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항상 추천드리는, 항상 옳은 휴식 방법인데, 단 본인의 체형이나 성향 이런 거에 좀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 그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운동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1시간 덜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고, 운동 2시간 한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죠, 올바른 방법과 계획, 그리고 최소한의 순공부 시간만 있으면 합격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그거 하세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뿐만이 아니라 뇌를 비워주는 역할도 할 것이고, 집중력이나 몰입도, 그리고 어떤 활력을 얻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좋아하는 운동 있으면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은 운동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로 어떤 게 고민이냐면은 제가 체력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하시는데요. 자, 일단 운동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제일 큰 목적은 합격입니다. 즉,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운동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에 불과해요. 그런데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체력 관리 하겠답시고 뛰거나 헬스를 하거나 뭐 무게를 친다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이거는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합격하려고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항상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맞는 휴식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서 내 공부 스타일에, 그리고 내 체질이나 성향에 맞는 최적의 휴식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에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꼭 직접 해보시면서 효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공부를 관리해줄 여러 튜토리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손민기 벨레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